그렇죠. 공격에 힘을 다 쏟다 보니 체력적으로 지금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지금 박대준 선수가 걷어내면서 다시 수비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서 주고 김승수 들어가네요. 바이오 야! 터치로. 자, 다시 짠데요. 흘러갔어요. 맞죠? 슛! 들어간다! 바이오! 와! 바이오! 투급 해결사입니다. 바이오를 보세요. 바이오가 골을 기록했습니다. 원정팀 대전. (2021년) 이우영 감독은 FC 안양의 6대 감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우영 감독은 안양을 리그 2위에 올리며 구단 창단 최고의 성적을 거둡니다. 하지만 플레이오프에서 대전에게 패하며 일부 승격의 꿈을 다음으로 기약해야 했습니다. 과거에 내가 감독을 했다가 이제 중간에 나오고 지금 다시 감독을 맡았는데 분명히 팬들의 또 호불호도 갈릴 거다. 나를 지지하는 팬들도 있을 뿐더러 반면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전에 초대 감독을 다시 쓰느냐. 젊고 유능한 지도자들도 많을 텐데 2019년도에 성적이 좋긴 좋았지만은 평균적으로 보면 사실 안 좋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좀 심한 말로 얘기하면은 이거를 심폐소생술을 시켜서라도 다시 살려야 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살려야 되나. 내가 만약에 이걸 못 살리면은 나는 정말 이제 지도자로서 이제 또 다시는 여기 안양 팬들한테 면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살려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살려야 되나. 정말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고민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제 후회 없이 해보자 한번. 저는 반겼어요. 전에 경질 당하셨을 때도 대부분 팬들은 왜 경질시키냐고 구단한테 항의할 정도였으니까요. 성적을 잠깐 안 줄 수 있는 건데 그때 막 안 좋아서 경질을 했다고는 하는데 적어도 시즌 말 때까지 신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 이후에 이제 경질되시고 난 이후에 가끔씩 사석에서 만났었어요. 감독님 만나서 술 한잔 먹으면서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감독님은 항상 이제 거절하셨죠. 아이, K리그 역사상 그런 적도 찔렸던 감독이 다시 돌아온 적도 없고 이게 좀 그건 좀 아닌 거 그림이 아닌 것 같다. 나는 제안이 와도 안 갈 거야라고 항상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 많이 주위에서 많이 감독님한테 말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감독님 되기 전에 다시 돌아달라고 엄청 이제 좀 구애를 하셔갖고 감독님도 마음 돌려서 오셨던 것 같은데 저는 되게 기분 좋았어요. 돌아오셔갖고. 그 이우영 감독님, 뭐 유병헌 코치님, 최익형 코치님, 그다음에 이영민 전 감독님까지 해서 저희한테는 사실 되게 첫사랑 같은 존재거든요. 경질됐었던 아픔은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의 첫사랑은 그대로 그냥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에. 왜냐면 세상에 영원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혹시라도 잘못되면 또 막 성적이 안 좋으면은 이거 봐라 왜 데려가냐 이런 지탄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마음이 더 아플 것 같은 거예요. 그 아픔이 싫어서 근데 또 상처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좀 반대했던 것 같아요. 준석 씨 같은 경우는 걱정 반은 여기서 나온 말이 다고요. 기대 반은 여기서 나온 말이 다입니다. 정말 저는 딱 그 두 가지가 다 공존이 돼서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아 이거는 그냥 물어보는 건데 올 시즌을 좀 기대하시나요? 지금 오늘 올 시즌 기대 많이 되죠. 올해 작년보다 더 좋은 성적 내서 꼭 승격했으면 좋겠어요. 코브라는 우선 리딩팀이고요. 응원가도 만들고 응원가를 정리하고 경기 때는 우리가 북을 치면서 응원의 흥을 돋구고 지금은 이제 콜리더까지 해서 저희가 응원을 거의 담당하는 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에이스레드와 함께 응원해 주십시오. 제가 어릴 때부터 축구를 보긴 했지만 그런 서포터의 문화를 하나도 몰랐었거든요. 근데 처음 갔을 때는 레드가 대형 깃발도 돌리고 그냥 작은 깃발도 돌리고 그냥 응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 접해보는 거라서 되게 놀랍고 좀 충격적이고 되게 한편으로 무섭기도 했고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기를 한번 가보면은 좀 색다른 경험이고 재미있겠다. 13년도 10월인가 제가 한번 갔었거든요. 그 서포터석을. 가서 그냥 혼자 깃발도 흔들고 이러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계속 자주 오니까 형 한 분이 계셨는데 그 형이 저를 챙겨주셨어요. 저 어디서 왔냐고도 물어보시고 경기 자주 보러 오면 연락 오라고도 하시고 그러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이영민 수석코치님 아들이다. 그러니까 형들도 수석코치님 아들이구나 이러면서 더 챙겨주시고 하다 보니까 10월 이후로 계속 쭉 서포터석 가가지고 형들하고 얘기도 하고 경기 전에 만나서 밥도 먹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레드에 남아있지 않나 싶어요. 저희 시즌 초반에 언론이나 여러 매체들 통해서 저희가 우승 후보다, 승격 1순위다, 강팀이다라고 그런 기사를 통해서 저희 선수 본인들도 그렇게 인지하고 마치 강팀인 마냥 플레이를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저희는 강팀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시즌 기대 이상의 성적을 냈기 때문인지 2022년을 맞이하는 팬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대와 달리 FC 안양은 부진한 성적으로 전반기를 마쳤습니다. 프로스포츠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잘할 때는 지지를 받지만은 못할 때는 항상 비판을 받는 거는 그거는 어떤 숙명적인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프로 감독이라 그러면요. 저희가 그 18라운드에 광주한테 4대 0으로 지고 나서 저희가 이제 순위가 5위까지 떨어졌는데
그때는 뭐 5위뿐만이 아니고 잘못하면 이제 6, 7위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때 4대 0으로 지고 나서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 감독을 계속 해야 되나? 굉장히 그런 기로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이라도 제 편에 서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야, 이거 뭐 내가 감독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지만 내가 여기서 계속 감독을 해야 되는 건가? 사실 그 상황까지도 갔었어요. 15년도 그 여름에 이제 여기 팀을 떠날 때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마음적으로 많이 좀 괴로웠었어요. 매우 조심스러운데 최근에 이제 좀 그렇지 않아요? 성적도 그렇고 편하게 얘기해. 우리끼리 뭐 조심스럽게 얘기하지 마. 동료예요, 동료. 그러니까 동료인데 최근에 원정도 많이 다녀보고 경기, 지난 광주 경기도 그랬고 좀 고민이 많았어요.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일단 맹목적으로 응원을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 오신 분들이라도 좀 파이팅 있게 의도적으로라도 맹목적으로라도 좀 같이 열심히 해주고 옆에 분들 동료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회 때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고, 또 그동안 얘기 못 하셨던 내용들이 있거나 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일어나서 정중히 말씀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감독님이 힘들어 보입니다. 우리는 서포터고 이 구단을 만들었고 끌어왔고 이렇게 세워본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구단은 힘들어서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성적 때문에. 거기에는 감독님이 중심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들은 거기에 쓰이는 재료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독님께 좀 힘을 실어드리고자 이제 경기가 몇 시간 남지 않았지만 오늘 응원 당연히 열심히 하고, 우린 대가리 깨져도 이우영이니까 감독님 걸개를 찾아서 오늘 한번 걸어보는 거 어떨까? 여기서 뭐 팬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뭐 싫다고 하면 뭐 저는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며칠 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박수와 목소리는 기본이고 가장 표현하기 좋은 건 걸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는. 저는 안양 서포터를 보면서 느낀 게, 과연 우리 선수들, 우리 코칭 스태프, 우리 구단을 위해서 박수 쳐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게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항상 우리가 뒤에서 응원한다는 느낌을 주는 서포터가 과연 몇이나 될까 생각하면 저는 되게 유일하게 안양만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팀이 못해도 괜찮다, 다음에 잘하면 되지, 팀이 잘하면 더 잘할 수 있게 우리가 더 도와줄게,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서 그런 문화가 K리그에서는 저희가 정말 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감독님도 경기장 걸어 나가시면서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그 사진을 보시면서 감독님도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다른 팀 같은 경우는 감독 나가라, 뭐 감독 아웃, 뭐 이런 플랜카드가 걸려도 뭐 할 말 없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감독님이 더 믿어주시는구나, 힘을 실어주시는구나 라는 걸 약간 느꼈는데, 뭔가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진짜 이거 팬들도 선수들이랑 한마음 한뜻으로 감독님을 지지하고 믿어주시는구나. 예, 운동장 나서 몸 풀기 전에, 시합 들어가기 전에 몸 풀잖아요. 그때 그거 보고 좀 약간 감동을 받았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늦은 저녁에 한 9시 반쯤에 그 서포터 회장님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감독님 힘내시라고, 자기네들은 감독님을 믿고 있으니까 반드시 감독님이 반등할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으니까 절대 주위에서 뭐라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 개의치 마시고
지금까지 하시던 대로 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오히려 저를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해주더라고요. 아마 다른 웬만한 K리그 감독들 중에서 성적이 안 좋고 그렇게 대패를 하고 이랬을 때에 서포터들의 어떤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오히려 더 지지를 받는 감독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정현이 형 맞히게 해줄게. 제가 맞히게 해줄게요. 아 기다려요. 안 된다고. 와!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아무래도 유스였다 보니까 그때부터 여기 프로에 입단하는 것을 꿈꿔왔던 것 같은데, 그때 우선 지명이 저하고 재용이하고 이제 친구 한 명이 더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그 친구는 관두고 이제 저랑 재용이 정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서로 의지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함께 해오던 친구니까, 프로의 시작을 친구랑 같이 하게 된 거니까 더 기쁨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종현이랑 동계훈련 때 이제 저랑 룸메이트다 보니까 뭐 얘기하다가 학교 어디 나왔냐, 뭐 손시대 나왔다길래 그래 뭐 고등학교 어디 나왔냐 뭐 하다가 안양공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유스래요. 그래서 안양공고 출신인지도 몰랐죠 처음에는. 그러면 나 선수 때 있었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형 뛸 때 볼보이 했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됐죠. 볼보이를 저희 때는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좀 다 했는데, 많은 관중들 앞에서 그렇게 볼보이 한 것도 경험이잖아요. 그때는 항상 무조건 저 무대에서 뛰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저 항상 볼보이 보면 다 인사하거든요. 그게 저 같아가지고 저도 그렇게 볼보이를 시작을 했고, 그 아이들 보면은 어쨌든 그 경기를 보면서 그 아이들도 분명히 그 자리에 서고 싶을 텐데,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 보면은 좀 더 챙겨주고 싶은 감정이 많이 생겨요. 그러나 제가 볼보이를 했을 때, 경기장을 바라봤을 때 정말 선수들을 우러러 봤던 것 같아요. 아, 정말 대단한 선수들이구나. 그라운드에 뛰고 있는 걸 보면서 정말 나도 그냥 당연한 거지만 진짜 그냥 나도 저기서 뛰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정말 그 안에 있는 모습만으로도 엄청 대단해 보였어요. 어떻게 보면 안양의 미래들이죠. 지금 나이도 그렇고 지금 실력이나 또 인성 부분, 저는 인성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 종현이랑 재용이 둘 다 인성이 엄청 훌륭하고 충분히 준비된 선수들이고, 이 친구들이 얼마만큼 이 팀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느냐가 저는 중요할 거라 생각하고, 근데 충분히 저는 안양의 미래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팀에서 좀 꾸준히 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단은 선수를 구매하는 구단이 아니에요. 가능성 있는 선수를 잘 발굴해야 되고, 또 B클럽으로 보내면 거기서 또 좋은 선수를 한 단계 한 단계 아주 조금씩 커가는 구단이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산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땐 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지금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중학생 친구들, 초등학생 친구들도 나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잘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최선을 다하면
저렇게 재용 선수, 종현 선수처럼 저렇게 프로에서 뛸 수 있는 기회가 오겠구나 하는 꿈도 줄 수 있죠. 저는 선순환이라고 봐요.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영상을 준비했는데 그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두 분이 같이 보시면 되거든요. 네, 이때 우리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잖아, 맞지? 2017년 4월 19일 FA컵 32강에서 FC 안양과 FC 서울이 맞붙습니다. ASU 레드는 FC 서울을 13년 만에 조우합니다. 홍염도 터뜨리고 그랬을 때였는데 경기 시작 전부터 그렇게 할 줄은 몰랐는데 제가 어릴 때니까 이제 그날 정말 분위기도 엄청 좀 무서웠거든요. 응원 소리도 엄청 잘 들렸고요. 그날 이제 경기 스코어를 떠나서 정말 FC 안양이란 팀이 이런 팀이다라는 진짜 응원을 정말 더 높여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밖에서도 그렇게 느끼는데 정말 안에 있는 선수들은 이런 응원을 느끼면서 어떤 마음으로 뛸까라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고. 이제 저희가 가운데서 둘러싸서 이제 시작하기 전에는 저희들끼리 대박이다, 오늘 진짜 이기자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 그냥 말 그대로 겁 없이 든든하게 뛰었던 것 같아요. 그날 경기 때는 경기도 재밌었고 지기 싫었고, 그리고 많은 관중들 앞에서 뛰었고, 그 경기 자체는 좀 신기하기도 했고, 아, 내가 프로 선수구나 라는 거를 더 느낄 수 있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욕을 먹든 뭐 경기를 뭐 졌지만 저희 선수들은 진짜 후회 없이 떴다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저희 홈구장처럼 그렇게 경기장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때 기억은 저는 선수생활 하면서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저는 그때 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 영고 이전이 된지 몰랐어요. 이 에피소드가 있는지도 잘 몰랐고, 아 진짜로 이 스토리는 어마어마한 거였구나. 저도 그때부터 FC 서울이랑 FC 안양의 관계를 알게 되었던 것 같고, 그 자리에 그 경기를 볼 수 있었던 것만 해도 정말 큰 영광이었어요. 이거는 뭐 우리 팬들의 아마 지금 가슴 한쪽 구석에 영원히 남아있을 거예요. 그 언젠가는 그걸 한번 깨트려야죠. FC 서울을 한번 깨트려서 그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를 한번 시원하게 풀 수 있는 날이 와야 되고, 그 날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올 한 해 프로 들어오고 나서부터 데뷔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감독님과 코치님이 믿어주신 덕에 정말 많은 경기를 뛰었던 것 같고 이제 아무래도 마지막 목표는 승격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올해 정말 승격이라는 꿈을 이뤄서 다 같이 팬분들과 함께 1부에 올라가는 게 올 한 해 최고의 마무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팬들 자체가 원래 K1에 있었던 팀이고 팬들에게 다시 제자리로 되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승격이지 않나 싶고 또 승격을 해야만 더 많은 인프라, 투자 그리고 많은 관중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또 그만큼 전용구장이 빨리 건설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승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FC 안양은 저희 고향이고요. 저희 첫 번째 팀이고 제가 힘들었을 때 불러줬던 팀이기 때문에 절대 잊지 않을 거고 저는 FC 안양에서 경기 뛰는 것만 해도 진짜 꿈꾸던 일인데 저는 FC 안양이랑 아침을 한번 나가는 게 제 꿈입니다. 안양이랑 승격을 해서 1부에서 같이 시즌을 계속해서 보내고 싶고요. 저는 수원에서도 ACL도 막 나갔다 와보고 했지만 안양 소속으로 뛰고 있는 상태에서 안양이랑 같이 ACL 나가서 경기도 치러보고 그런 역사적인 것들을 다 함께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면서도 그런 걸 다 경험해보고 그리고 나서 안양에서 저는 은퇴를 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2022년 FC 안양은 리그에서 3위를 하며 플레이오프에 진출합니다. 플레이오프에서 경남을 만난 안양은 지난 시즌에 아픔을 극복하고 창단 9년 만에 승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합니다. FC 안양은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수원 삼성을 만납니다. 원전석 1252명 예매됐습니다. 가변석 1000석 남았습니다. 네, 스탠딩석이랑 자유석 다 끝났습니다. 원정석 18석 남았습니다. 우선 우리 팬들이 지금 저 사이드를 채워주셔야 되는데 그 내일은 아나운서 좀 많이 장내 아나운서를 좀 더 있잖아요. 보통 때보다 좀 더 이게 푸시를 해야 돼. 저쪽에 흥을 깨야지. 흥을 안 깨질 거예요. 흥을 깨야지. 흥을 깰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득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기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예전에 과거에 FA컵 때는 어땠어요? 안양 왔을 때 수원이. 그때도 장난 아니었고. 그때도 놀랐죠. 그렇게 많이 올 줄 몰랐었는데. 그때가 몇 년? 13년도. 그때는 원정석이 저기였어요. 홈팀이 여기였고 저기가 꽉 찼습니다. 저 섹터가. 그리고 그때 폭죽 같은 거, 불꽃 같은 걸 터뜨렸거든요. 입장할 때. 뭐 지지대 더비 뭐 이렇게 협약하면서 깜놀했죠. 깜놀. 그때 졌죠. 마지막에 1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역전패 당했죠. 승강 플레이오프 하루 전 이우영 감독은 수원전을 대비해서 특별한 훈련을 진행합니다. 아까보다 좀 작은 것 같은데 좀 더. 네. 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 FC 안양의 역사적인 날입니다만은 오늘의 그 실질적인 주인공은 여기 계신 안양 시민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시고 또 우리 그 선수단의 주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경기장에 오셔서 열정적인 응원을 보내주신다 그러면은 저희 선수단이 꼭 온몸을 바쳐서 보답을 하겠습니다. 경기장에 많이 찾아주셔서 저희를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안양을 1부 리그로 습격시키는 첫 번째 감독이 되는 그런 감독이 되고 싶고요. 초대 감독으로서 그때 당시에 우리 FC 안양을 레벨 있는 그런 팀으로 만들지 못한 게 그 당시 또 응어리로 남아 있었는데 영원히 여기서 감독을 할 수는 없고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그 기간 동안 FC 안양을 정말 좋은 팀, 정말 누구든지 함부로 볼 수 없는 그런 좋은 팀을 만들고 떠나는 게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FC 안양과 수원 삼성은 0대 0으로 비깁니다. 안양의 1부 승격은 2차전이 진행되는 수원의 빅버드에서 그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나은큐 K리그 2022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 수원 삼성과 FC 안양의 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언제든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크로스 공략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K리그 1 도우망 이기재 14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오영규 선수가 헤더로 낸 골, 그리고 안병준이 헤더로 낸 골. 역시 이제 이 선수들이 이기재의 볼을 받아서 득점을 많이 올렸습니다. 자, 과연 어떨지. 이기재 올라가면 헤더! 도우망의 발끝에서 만들어집니다. 1대0 앞서 나가는 수원 삼성입니다. 수원은 전반 16분 안병준의 골로 앞서 나갑니다.
그러나 후반전 안양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애들 손머리 위로, 손머리 위로, 손머리 위로, 손머리 위로. 아, 야, 승가. 홍창범. 자, 1대0의 스코어. 백성동이 중앙 쪽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주현우의 크로스 헤더 골! 동점!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 안양입니다. 1대1 동점! 아코스티! 자, 결국에 밀집 수비를 뚫어내는 거는 자, 강력한 크로스 한 방이거든요. 네. 아콘스티 선수가 자, 박스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헤딩으로 골까지 연결을 시킵니다. 후반전 공격적인 선택, 이우영 감독의 이 선택이 제대로 통했습니다. 후반 54분 아코스티의 골로 안양은 승부를 원점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안양에게 곧 위기가 찾아옵니다. 슛을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반대쪽. 자, 지금은 굉장히 좋은 크로스가 올라갔었거든요. 네. 자, 안병준 선수의 좀 움직임이 준비가 되지 않았고 가슴 트래핑 떨어뜨리면서 자, 여기서 오연규 밀고 간다. 넘어집니다. 찍었습니다. 페널티. 오연규가 강력한 몸싸움으로 페널티를 얻어냅니다. 결국에 오영규 선수의 저 끝까지 볼을 따라가는 투지가 만들어낸 네, PK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키커는 사리치. 출발. 사리 슈퍼세이브! 정민기! 이걸 막아냅니다. 정민기 슈퍼세이브! 아,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전후반 1대1로 승부를 가르지 못한 안양과 수원은 연장전에 돌입합니다. 자, 시간은 이제 연장 후반 마지막 15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선수들에게 빠르게 올라가라고 사인을 보내주고 있고 네. 자, 깊숙하게 전달이 됐습니다. 바운드가 됐고요. 다시 떨어지는 볼. 자, 이 볼을 왼쪽으로 밀어줍니다. 마나부. 자, 마나부가 잡고 크로스 올립니다.
최선을 다해 싸웠지만 안양은 일부 승격에 실패합니다. 우리 올 한 해 행복했어요. 안녕, 마지막으로 목소리 한 번만 모아봅시다. 우리 후회 없이 했잖아요. 야, 만세! 실바 선수하고 조기성 선수랑 지금 계속 신경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조기성이 공을 다시 넘겨줄 때 터치라인 벗어났다는 판정입니다. 사실 수비수는 흥분하면 흥분할수록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조기성 선수가 계속 괴롭히고 있다는 점. 자, 전방에서 부지런히 자기 역할을 또 해주고 있는 모습을 계속 확인할 수 있어요. 호날두의 헤더. 오늘 주심의 엄격한 성향을 우리가 좀 역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손흥민! 자, 우리 선수들 분명히 실력으로 할 수 있는데, 자, 지금 선수들 정말 이게 투혼이에요. 자, 이게 투혼입니다. 올해는 안양시 승격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FC 안양 역시 어느덧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이제 아워네이션에는 수많은 추억이 쌓여 있습니다. 소년 소녀였던 친구들은 어느덧 한 집의 가장이 되어
아들, 딸을 데리고 아워네이션에 찾아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100년 구단은 당신의 이야기이자 우리의 역사이며 미래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안양시가 갈수록 지금 현재 배드타운화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양에 10년, 20년 살면서도 안양 시민에 대한 어떤 자존감에 대해서는 못 느꼈던 거예요. 근데 FC 안양을 통해서 굉장히 나는 우리 시민들의 따뜻한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이제 10년 차 접어들기 때문에 미미합니다만은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는 정말 FC 안양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자존감 세워주고 또 지역에 대한 먹거리 만들어지고 또 도시 브랜드 만드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창단 10주년을 맞은 FC 안양은 향후 10년 그리고 20년을 이 선수들과 함께 더더욱 성장해 나갈 텐데요. 그럼 FC 안양의 미래 U15 선수단을 소개하겠습니다. U15 선수단 입장! 10년 전에는 제가 선수로 창단 멤버로 이 자리에 있었고 또 10년이 지난 지금 유소년 지도자로 이렇게 있을 수 있게 돼서 너무나 큰 영광이고 또 FC 안양 구단에서 저한테 유소년 육성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셔서 또 많은 책임감이 따르고 또 그만큼 꼭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좋은 선수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 그대로 제 꿈을 이루어주게 한 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저도 FC 안양의 일원으로서 그걸 보답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성인팀에서 데뷔하는 상상을 항상 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지도를 계속 하고 있고요. 이 전용 경기장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참 너무 뭐라 그럴까 말 그대로 이제 좀 가슴 벅차고 설레고 되게 좀 많이 흥분되고 또 거기서 이제 저희 아이들이 뛴다고 생각을 하면은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10살인 거죠. 이제 10살이고 10주년을 맞이하면서 과거의 기록들을 간혹 보곤 했는데 되게 새롭긴 하더라고요. 창단 때는 저런 생각을 나누고 이야기했었구나. 되게 새롭기도 한데 아직 이제 10살이니까 더 많이 구단도 성장하고 우리도 성장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팬들이랑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창단하고 10년까지의 과정은 창단의 기쁨 그리고 안양이 다시 부활했다는 이것들을 증명하는 시간이 많았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이제 FC 안양이라는 이름으로 더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시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준비를 계속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올해는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올해 안양이 습격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 이어서 다음 팀입니다. 승격의 문턱까지 갔던 팀인데요. 정말 이 팀의 드라마를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FC 안양의 이우영 감독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지고 나서 많은 서포터즈와 팬들이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제가 정말 너무 감독으로서 죄송한 마음이 컸던 그런 시즌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올 시즌에는 우리 그 팬들과 서포터들의 그 눈물이 올해 습격을 해서 기쁨의 눈물이 될 수 있도록 선수들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등은 일단 우리 팀이 하고 아래 팀이 어떻게 싸우든지 남의 집 불구경을 하겠다. 예, 이런 김천상무의 포부였습니다. 백동규 선수는 어떤 헤드라인 원하십니까? 창단 10주년인 올해 3-3번 끝에 승격 이렇게
예, 그렇죠. FC 안양도 이제 창단 10주년이니까 굉장히 또 의미 깊은 한 해가 되고 있는데 세 번의 저도 감독을 하면서 창단 때 어려웠던 점도 많이 있었고 다시 여기서 감독을 하면서 좋았던 점도 많이 있었고 선수들하고 행복한 시간 보낸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제 그것보다도 저는 뭐 생각을 했던 거는 10주년에 아마 멋진 그림을 한번 그리기 위해서는 올해 승격을 해서 팬들이랑 같이 세레머니를 멋지게 하는 게 뭐 그 이상 더 좋은 그림이 없잖아요. 제 기억으로 마지막 경기가 아마 천안이랜가 그럴 거예요 아마 마지막 경기가. 그 경기 때, 그러니까 그 경기 때 뭐 결정을 짓는다기보다도 그 경기 때는 많은 팬들을 모시고 승격 세레머니를 한번 하는 게 그건 제가 볼 때는 아마 어떤 그런 다큐, 휴머니즘 그런 영화보다 더 멋진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 인터뷰를 볼 때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습니다. 아, 이 마지막이에요? 아, 네. 아니 저 승격하고 한 번 더 해야죠. 아, 그렇죠. 먼저 차렷하고 찍겠습니다. 카메라 봐주십시오. 표정 밝게 하겠습니다. 카메라 보겠습니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제 자유 포즈입니다. 자유 포즈 하고 싶은 포즈 하시면 됩니다. 포즈? 찍겠습니다. 카메라 보세요. 하나, 둘, 셋. 전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외쳤던 안양 축구의 함성소리를 기억하십니까? 지난 2004년 LG 축구단이 서울로의 연고 이전 강행에 수많은 시민들과 시의원들이 함께 울부짖었던 외침을 기억하십니까? 안양은 축구 명문 도시로서 프로축구팀을 이룬 지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내고장 안양의 축구팀을 그리워하며 갈망하고 있다. ASU 레드 역시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양 시민 여러분, 오늘 이 순간까지의 길은 멀고도 험난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62만 안양 시민의 열정과 사랑,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안양 시민이 주인이 되는 안양 시민 프로축구단 FC 안양의 창단을 선포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 FC 안양을 지지해 주십시오. FC 안양을 응원해 주십시오. FC 안양을